안녕하세요. 1500만 주식 투자자 여러분,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공주튜브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더라도 주식에 내 돈이 100원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하는 소식들만 모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시간이 없으시면 출퇴근길이나 밥 먹을 때 1.5배속으로 듣기라도 하시면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2차 전지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토요일이라서 원래라면 크게 중요한 기사는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통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빼놓지 말고 공부하시죠. 첫 번째 소식은 조선일보 이영관 기자님의 EU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45.3% 관세 부과라는 기사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27일 기존 25%에서 100%까지 관세를 올린 거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마저도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프랑스를 비롯한 10개국이 찬성하고 독일을 비롯한 5개국이 반대, 나머지 12개국은 기권을 했네요. 사실 회원국 27개국 중에 15개국 이상이 반대를 해야만 부결이 된다는 점으로 봐서 기권표는 찬성표랑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2020년 50만 대 안팎에서 지난해 100만 대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2배가 된 중국산 전기차. 지난해 EU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20%가량이 중국산이었고 올해는 25%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으로 볼 때 대단한 상승세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로 인해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안방에서 중국 전기차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라는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던 유럽 시장 내 중국산 전기차의 판매량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EU의 보호주의 관행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제무역 질서를 방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너무 당당해가지고 존경스러울 지경이네요. 중국 업체들한테 얼마나 엄청난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는지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일단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되겠죠. 하지만 중국의 보복 관세를 두려워한 독일의 폭스바겐과 BMW 최고 경영자들도 유럽 자동차 업계의 치명적인 신호라며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하는 등 아직 재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고 중국의 내수 시장도 경기 침체 영향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해외 수출에 사활을 건 중국 전기차들이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출혈 경쟁을 감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한국경제 김재우 기자님의 아이오닉5 구글 웨이모의 공급, 현대차 자율주행 파운드리 시동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업계 최강자인 구글 웨이모의 아이오닉5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웨이모가 요구하는 대로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해주는 방식인데요. 현대차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은 자율주행 차량 파운드리 사업의 첫 성과가 나온 것입니다. 현대차는 4일 미국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웨이모의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웨이모 드라이버를 활용한 아이오닉5를 제작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웨이모1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자율주행 택시 7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는 웨이모는 그동안 제규어, 크라이슬러, 지커 등으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아 왔는데 이번에 현대차를 추가한 겁니다. 이번 일은 지난 8월에 현대차가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한 뒤 나온 첫 성과인데요. 당장 초기 물량 공급은 많지는 않겠지만 웨이모가 자율주행 업계의 선도 기업이고 관련 시장이 대폭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물량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웨이모의 차량을 공급해왔던 중국 지리자동차의 지커가 얼마 전 발표한 중국산 커넥티드카 수입 금지 법안 소식 기억하시죠? 그에 따라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현대차의 공급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중국이나 미국에 한 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대차가 일단 파운드리를 통해 시간을 벌고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식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영역이니만큼 계속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서울경제 이건율 기자님의 중국 10곳서 로보택시 달리는데 한국은 규제에 가로막혀 공회전만이라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미국,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정부의 규제 개선이 걸음마 수준이라는 내용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부의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벤처, 스타트업을 포함한 제조사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제도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에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의 주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우리 정부는 올해까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게 올해까지라는 게 진짜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천하태평이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연구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베이징을 비롯한 7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3-4를 테스트하는 것도 이미 승인한 상태고요. 미국도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죠. 주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지원해준 덕이 크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텍사스주는 연내 미국 최초로 자율주행 화물 트럭을 위한 스마트 화물 통행로를 개통한다고까지 하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제도 마련을 한 정도라니 기술 혁신 싸움을 하기에도 바쁜 기업들을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소식들 엄선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